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 내일은 좀 더 빠른 시간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코스피 일봉 차트 빨리 보고 넘어갈 건데 오늘은 구름대 위로 구름대에서 놀지 않겠다라고 지수 자체는 구름대 위로 올라와줬고 기준선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또 기준선을 눌리고 구름대에서 놀지 아니면 머리를 올려줄지 그건 좀 시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수급 먼저 보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 매도세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기관이 좀 세게 들어왔고 외국인은 그냥 눈치 보기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 악재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는 1.6까지 올랐다가 1.5, 1.4 지금 어느 정도 1.4 정도에서 멈추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그 상승을 막겠다는 대책을 또 발표하기로 했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의 우려를 좀 덜어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긴축 얘기가 있었던데 또 정말 장난질을 하죠. 뭐 또 그건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시장의 안정을 또 얘기하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악재들이 덜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좀 길게 얘기해서 안 좋은 쪽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다가갈수록 금리 인상에 다가가는 건 맞아요. 금리가 인상되긴 해야 됩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고 그때 또 금리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질 수도 있다. 뭐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자고요. 또 오늘은 일단 종목을 빨리 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이 많이 갔죠. 많이 갔고 일단 제가 그 얘기 드렸던 좀 음주 방송도 하면서 얘기 드렸던 SKC의 열변을 토했죠. 술 먹고 SKC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정말 좋은 종목이 빠져주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10만 원대가 깨질 수는 없다. 10만 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 빠졌을 때도 빠져서 좋다. 라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오늘도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외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3%의 급등을 이뤄냈다. 그래서 어, 그 좀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장이 약세니까 좀 더 보자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12만 원대를 회복해 주면서 올라와줬다. 뭐 일단은 뭐 하루만 보면 그렇고 사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이누와이러스입니다. 이누와이러스에 대해서 일단 잠궈 두시자고 얘기를 드렸고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하지만 버라이즌의 그 수주를 따는 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급이 있고 뭐 보이지 않게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상해요. 특별한 이슈나 기사가 없이 이노와이러스만 5G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하루 차트 봉 모양만 보면 상승 장악형 봉이 떴어요. 이건 뭐냐면 바닥권에서 전날 음봉을 전부 감싸주는 큰 양봉이 나오면 상승으로 간다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 자체로 봤을 때는 재료가 부족하잖아요. 재료가 부족하단 말이죠. 6월 달에 장비 수주가 일어나고 그것도 뭐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생각보다 큰 상승이 바로 나왔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느냐라는 건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추세 전환이 돌아온다면 제가 그 정말 바닥이다라고 공략했던 금액이 51,100원이었죠. 51,100원대 이때 비중 조절 끝냈습니다. 얘기 드렸고 저도 그래서 사실 이 추세가 와가지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이때 금액대에서는 다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겠다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그동안 그 기간 동안 뉴스가 나와서 상승에 도모되고 뭐 그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더 가져가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참 그 시장도 시장이었지만 이누아이리스의 상승은 좀 물음표긴 합니다.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필요 이상의 상승이 많이 나왔죠. 일단은 뭐 좋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죠. 그리고 제가 금융주, 철강주 이런 거 얘기 드렸죠. 금리 관련해선 그런 게 있고 괜찮다 얘기 드렸고 실적에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해철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중에도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이쁜 흐름이 나왔습니다.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죠.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사십시오, 사십시오 얘기를 저도 이제 좀 그 리딩방도 아닌데도 얘기를 드렸던 건 좀 주가 많이 빠졌던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에 대한 것들이 일단 멈춰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그때 뭐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만 봤을 때도 이 저점이었던 30만 2천 원 요 금액을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금액이 되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물리더라도 괜찮은 금액대다 얘기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회복이 되고 괜찮은 악재가 덜어진다라는 느낌과 백신 접종이 계속 시작되고 있고 더욱더 경기 회복에 방향이 맞춰진다면 지금 우리가 공포해봤던 그 금액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금액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일단은 제가 저도 또 오늘 또 행동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전부 그 익절을 했습니다. 두 개 다. 그때 당시 좀 그 종목을 같이 얘기해보고 많이 물렸었죠. 20%가 넘게 물렸던 것 같은데 수익을 보고 익절했어요. 자, 익절을 왜 했냐? 금융주 좋고 보험주 괜찮다고 했는데 익절을 왜 했냐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지표상 이유도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얘기 드리면서 시장을 접근할 때 구독자분들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하지 못했죠. 초기 금액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금액이 돼버렸죠. 그때부터 하방이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평단가 자체가 그렇게 바닥권 이렇게 지금 벌써 바닥 대비 17% 18% 상승이 됐는데 이 바닥권에서 말 그대로 15% 이상 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아니었다는 거에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보조지표상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 그 스토캐스틱이나 RSI 수치를 예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70부터는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고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안정이 됐다는 것,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멈춰 있다는 것은 DB손해보한테 악재일 수 있고 반대로 지표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표상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닥권에서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와서 충분히 수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하나 241선과 101선의 저항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일 상승이 나온 다음부터는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관심 있으면 다시 눌려도 사도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일단은 이유는 하나예요. 일단 이걸 매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단기적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평단가가 이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단가가 이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금만 시장이 또 흔들려도 내 금액대로 와버리니까 일단 빠르게 익절을 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서 금융주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금융주는 아직 그 보조지표상으로나 다른 그 수치적으로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KB금융만 보면 RSI도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요. 상승 여력이 있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괜찮다. 말 그대로 뭐 이게 그 이평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를 그렇게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도 빠지지 말란 법은 없어요. 이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하루 상승, 하루 반납, 하루 상승, 하루 반납을 많이 보셨고 시장의 공포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의 관망은 필요하고 빨리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호재가 나와서 박스권을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을 탈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했던 3200선 그 200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그 자동차 업종이나 전기차 관련 전기차 완성차죠. 전기차 완성차 섹터랑 그 2차 전지 섹터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또 얘기 드릴 이유가 있는데 얘기 드릴 게 있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첨보를 제 영상을 보고 사셨는지 그냥 사시고 계시다가 제 걸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첨보 평단가 좀 높긴 하세요. 19만 원대 첨보를 샀는데 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재무제표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성장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 대응해야 되는 건 단기적으로 얘기 드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장기적이나 중기적이나 모든 괜찮은 종목들이었고 상승을 시장에 주도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평단가가 높다면 그 고매까지 회복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지 그 종목을 손절하고 팔고 나올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사지 못한 섹터에 관해서 좀 상승하지 못한 것들이라도 좀 담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섹터는 아직 있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아 뭐 이렇게 그 다시 오지 않을 금액 정도의 금액대가 아니라 아직은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단기적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도 얘기는 드렸죠. 얘기는 드렸어요. 하지만 단기적 스킬을 갖추신 분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인지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 딱 하나만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건데 우리 채널에서도 바이오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딱 하나 추천드린 종목이 있죠. 레고캠 바이오였어요. 레고캠 바이오는 다른 그 제약 바이오와 다르게 기술 수출과 그 기술 수출에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고 기술력이 좋아서 수출해서 재무제표도 완성이 될 것이고 성장성이 괜찮다라고 해서 5만 원대 요때예요. 5만 원 중반대 추천을 드렸고 분할 매수 매집을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5 거래일 동안 아주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줬죠. 바닥 대비 벌써 15%가 멈추지 않고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오캠 바이오의 상승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바이오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도 섹터에 바이오가 들어가긴 해요. 아직은 그 코로나가 우리 옆에 남아 있고 그 바이오 섹터의 수급도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계속 죽어 있다가 요즘에 좀 회복이 되는 추세죠. 추세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바이오 섹터는 주도주라고들 해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나쯤은 좀 담아보면서 그 주도주의 하나를 담아보는 건 어떨까 해서 추천드렸던 거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보합권인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레오캠바이오도 좀 보면서 대응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목표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7만 원대 보고 있어요. 7만 원 전, 6만 원 후반이나 7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라는 그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7만 원 정도 부근에 매물대가 꽤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눌리고 횡보하는 거를 우리가 견디면서 보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좀 힘들지 않을까 또. 그래서 일단 7만 원 정도 7만 원, 6만 원 후반대를 목표로 보면서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이 바닥 대비 상승폭 때문에 또 눌리고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계속 쭉쭉쭉 가기에는 뭔가 엄청난 그 호재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아요. 뭐 기사 하나 뜨긴 떴지만 아직 뭐 매출이 견인되고 기술 수출에 관한 내용이긴 했으나 시세를 크게 만들어줄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또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좀 그 짧게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장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